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안과 김웅수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눈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몸의 여러 장기들이 중요하겠지만 옛말처럼 눈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흔히 발생하는 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의 흔한 눈 질환에 대해 알아보고 눈 질환을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시력이 나쁜 환자들이 남은 잔존 시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장애인 중에 시각장애가 동반된 비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정신장애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시각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는 정신장애와 지체장애인들의 경우 안과 검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높은 빈도로 안과 질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와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은 반드시 안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표는 시각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의 비율입니다. 즉,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떤 장애가 잘 동반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특징적인 것은 학습장애가 동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 학습장애가 동반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런 동반장애에 있어서 최근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헬렌 켈러로 대표되는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장애인으로 단순히 두 질환이 같이 있다는 점을 넘어 새로운 장애로 분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청각 장애인은 학습과 의사소통에 아주 큰 장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에 대해 고령자의 분포가 매우 많을 뿐더러 일상생활에 불편감이 많고 외부 외출도 매우 힘들어 다른 장애에 비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시청각 장애인은 중복 장애를 넘어 새로운 장애로 분류되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국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시각 장애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시각 장애인 등급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장애 기준은 보이는 시력과 시야의 장애,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있는 경우 시각장애로 인정이 되며 각각의 기준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이거나 시야가 5도 이하로 남은 경우입니다. 시력이 0.06이라 함은 5m 시력표의 가장 큰 글자를 3m 앞에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실명을 0.02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나 WHO에서는 0.05 이하를 실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0.1 이하의 시력은 보통 읽기 거리에서 큰 글자를 보기 힘든 정도이고 0.3 정도의 시력은 신문과 같은 글자를 읽기 힘들고 생활에 장애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이 정도의 시력을 저시력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눈에 대해 알아보고 눈에 발생하는 질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카메라의 구조와 비슷해서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그리고 찍은 사진을 해석해주는 컴퓨터가 바로 대뇌의 뒤통수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앞 유리창인 각막,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 망막, 그리고 눈과 대뇌를 연결해주는 시신경, 마지막으로 뒤통수엽 모두 건강해야 정상적인 시력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의 시력을 떨어뜨리는 질환들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짝눈이 심하거나 근시, 원시, 난시가 심한 경우에 발생하는 약시, 그리고 눈의 시선이 맞지 않는 사시가 가장 흔하게 시력을 저하시키는 질환들입니다. 어른의 경우는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 그리고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당뇨망막병증이 시력 저하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아이들에서 발생하는 눈질환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안경 착용이 필요한 굴절 이상, 시력이 잘 나오지 않는 약시,
두 눈의 시선이 맞지 않는 사시가 있습니다. 굴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들어온 사물이 망막에 정확히 맺히지 않는 것을 말하며, 망막 앞에 맺히는 경우를 근시, 뒤에 맺히는 경우를 원시,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난시라고 합니다. 정확한 안경 착용이 중요하므로 안과 전문의의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약시라고 하면 안경이나 렌즈 등을 착용하고도 정상의 시력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약시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정확히 상이 맺히지 못하는 근시, 원시, 난시가 심한 경우이며, 두 눈의 굴절력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나쁜 눈을 사용하지 못해서 약시가 발생합니다. 약시의 경우 원인이 되는 질환을 치료하고 필요에 따르면 나쁜 눈을 가려서 좋은 눈을 사용하게 하는 가림 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시는 두 눈의 시선이 따로 움직이는 질환을 말하며 안경 착용과 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의사소통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나이가 만 4에서 5세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전까지는 주기적인 안과 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보호자들에게 136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각각의 숫자는 만 나이를 의미하는데, 1세에는 영아내사 시의 감별이나 시력 발달 유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3세에는 대략의 시력 측정이 가능하여 약시를 감별할 수 있습니다. 6세에는 학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눈 질환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에서 가장 흔하게 시력을 떨어뜨리는 질환은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에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에 혼탁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는 수술이 필요하며, 수술 시기와 수술 방법에 대해서는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좋고,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금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눈과 머리를 연결해주는 시신경에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안압이 올라가면 시신경에 지속적인 압박이 발생하여 점점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보통 눈의 안압은 20 정도를 정상으로 보나, 국내에서는 그보다 낮은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가 많으므로 반드시 성인들은 정기적인 안저 촬영을 비롯한 안과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녹내장이 소리 없는 시력 상실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황반 변성입니다. 황반 변성은 나이가 들면서 황반에 문제가 발생하는 나이 관련 황반 변성과 근시가 심한 경우에 발생하는 근시성 황반 변성 두 가지가 흔합니다. 나이 관련 황반 변성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상 혈관이 발생해서 피가 나는 습성 황반 변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황반 자체가 위축되어 시력을 잃게 되는 건성 황반 변성이 있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의 경우는 주사 치료가 필요하고, 건성 황반 변성의 경우에는 루테인과 같은 보조제를 복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황반 변성의 경우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황반 변성의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는 검사가 암슬러 격자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암슬러 격자는 격자 무늬로 된 그림이며 중심에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주시하고 볼 때 황반의 질병이 발생하면 줄이 휘거나 끊어져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안과 검진을 빨리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당뇨 관리를 잘 못한 경우에 망막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력을 떨어뜨리는 당뇨 망막 병증입니다. 당뇨 망막 병증은 진행하는 경우 시력 저하를 심하게 일으키므로 당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뇨 망막 병증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력이 저하된 경우 잔존 시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이 확대경으로 생각됩니다. 흔하게 돋보기를 이용하여 글자를 확대하여 보는 것인데, 다양한 형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아주 나쁜 경우에는 탁상의 확대기를 사용하여 학습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확대경을 사용하는 경우 확대경을 든 손이 자유롭지 못한 불편함이 있어 시력 저하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경형의 광학기구를 이용하여 잔존 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경형은 자신의 도수에 정확히 맞추어 사용해야 하므로 안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맞추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볼 때는 다양한 저시력용 망원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확대하여 보는 방법을 많이 선호합니다. 다양한 저시력용 광학기구가 있지만 그보다는 우선 주위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쉽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가장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스탠드를 사용하거나 독서대를 사용하여 자세를 편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보고자 하는 부분만 밝게 만드는 대비 광화경을 사용하는 것도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좋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매우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므로 컴퓨터에 내장된 다양한 저시력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밝은 빛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모자나 차양을 이용하고 저시력용 선글라스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저시력 환자용 도구들을 사용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각장애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질환과 마찬가지로 눈의 질환은 진행된 경우에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서 눈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